이게 주말에 이 뉴스가 좀 묻혔어요. 좀 다시 확대를 시켜드리면 이 윤석열 징계위원장이었던 이 정한정 교수가 쓴 글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그냥 통째로 한번 볼게요. 쉽게 표현해서 지금 법원의 판결이 말도 안 되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의 유감이다. 검사징계법, 공무원 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은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헌대로 해석하면 기피 신청 받은 자도 기피 신청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피 신청 심의, 의결할 때 기피 신청 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 심의에 출석하고 그중 과반인 3명이 기피 의결했다.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 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 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피 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 있다.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또 법조 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 법조 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다. 미국 변호사 윤리강령, 판검사에게도 적용된 이 윤리강령에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다. 우리 법관 윤리강령에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다. 비록 검사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 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 의심을 받는 행위도 같다. 하여간 이번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 형사소송 규정을 행정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에 무비판, 무의식적으로 적용 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예. 그러니까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고 그 특별 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지금 행정의 달인 우리 신민 쌤께서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쉽게. 지금 이 말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한번 설명해 봐요.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찝어볼게요. 네. 박근혜 하나 예를 가지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검사징계위원회가 얘기했던 의결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박근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탄핵소추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갔었고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를 탄핵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의실에서 했던 얘기가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형사재판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형사재판과 그 당시에 탄핵심판이나 헌법재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요.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신체기관 중에 하나인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그 국가기관을 수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탄핵심판입니다. 이건 자연인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기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자연인 박근혜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 이것을 이번에 지금 정한준 교수님이 위원장에 있었던 징계위원회 의결문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요. 검찰 내부 규정들이 막 제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공무원, 검찰총장의 공무원은요. 이런 내부 규정,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어도 이거에 위반되면 징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사처벌과 비교했을 때 징계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위반해서 안 되는 범주가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한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형사재판에서 던지는 절차와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서 던지는 절차와 원리가 있는데 보통 판사들이 이거 구별을 못해요. 실제로 제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도 구별을 못해서 제가 계속 알려주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판사한테 얘기를 해줘요. 구별
의결 못합니다. 못해서 지금 실수를 크게 하나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미비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징계를 안 주고 싶으면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을 갖고 와서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이것도 좀 분명히 법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판사나 검사들이 소위 말하는 법비들이 자신들이 이익에 맞게 판결을 해버린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히 해석이 잘못됐고 무리한 적용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적용. 그러니까 판사가 사실 위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법무부 입장에서도 즉시항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면 신민 쌤 주장은 그거였잖아요. 이거 즉시항고하면 분명히 뒤집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100%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나 전직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막 정말 쉽게 해설을 해주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분야가 워낙 전문 용어가 많고 그 개념적인 어떤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걸 일반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법원이 행정부의 판단 자체를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행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 원자력 이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그러면 정책 위반 자체를 검찰의 판단을 받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정책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을 합법적인 지휘권을 이용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판단 받은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 그 법원에다가 호소하는 거는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내려진 판단 자체를 효력을 정지시켜 버리는 건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권한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법원이 아무리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관이나 행정부처의 기본적인 권한은 보호한다는 그 가정 아래 그 피해 당사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 균형 잡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OX 게임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거기다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 이런 것들은 물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사법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개입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집행정지 시켜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 얘가 윤석열 문제니까 우리가 이런 쪽 방향에 서 있지만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한테 여러 가지 침해를 받거든요. 그때는 이 집행정지가 필수적으로 나와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행정법원의 판단은요,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피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판단이 잘못된 거고 저는 이 재판부의 미스, 재판부의 실력 부족 네, 이거를 짚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징계법 17조 사항이 뭐냐면 징계를 할 때 그 징계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하면 기피가 의결이 되는데 말하자면 총 7명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4명이 출석을 했어요. 저쪽에서 기피 신청했잖아. 한 사람이 빠졌지. 그러니까 총 7명 중에 3명이 의결을 했다고 무효라고 법원이 받아준 거거든요. 근데 검사 징계법 17조 사항만 해석해도 과반이 출석해서 그 출석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법원이 복잡하게 막 40몇 페이지짜리를 내긴 했지만 핵심이 이거였단 말이야. 윤석열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징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자가 있으므로 이건 무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법원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사실 우기인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잖아요. 총 7명 중에 3명만 의결했으면 무효다. 지금 핵심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피 신청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줬어. 인정을 해준 건데 그것을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의 위원에 대해서 예비위원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기피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요. 그럼 아예 이 징계위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 항상 재판부는 권리 남용으로서 당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이 홍순옥 판사가 권리 남용으로 당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쉽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강의실에 10명이 출석을 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클래스가. 그런데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 들어가고 출석부를 불렀습니다. 1 왔니? 2 왔니? 3 왔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7명이 왔어요. 7명이 왔는데 출석을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수업 들으면 다른 학생들한테 감염될 것 같으니까 저 옆방에 가가지고 인강으로 실시간 영상 볼게요 하면서 옆에 스터디룸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 이름이 만약에 철수라고 한다면 이 철수는 여러분 출석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 출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출석한 거죠. 출석한 거잖아. 네. 출석부에 기록해줘야지. 개근상도 주고. 네. 출석한 건데 몸이 아파서 양호실 가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인터넷 강의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것 뿐이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명 중에 4명이 지금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1명이 기피 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듣고 잠깐 옆방 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상식을 가진 자로 뭐 다른 판례 끌어올 것도 없어. 이걸 잘못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좀 제정신이 예. 자, 어쨌든 지금 이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하면 그걸 끝나서 우리는 수능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린 거고요. 언론들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순치된 판사가 윤석열의 선을 들어주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다른 공무원 징계법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거 즉시 항고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다는 이야기가 주말에 나왔지만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한번 다시 꺼내봤습니다.